오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미증시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급등을 보고 미증시도 따라 붙은 건지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 가까이 상승권까지 그려내면서 종가를 썼고요.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덜 올랐는데 0.55%의 플러스권 유지를 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기대는 물가입니다. 갑자기 물가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 여기에 대한 월가의 평가가 좀 이어졌는데요. 사실은 이제 금리 결정을 할 때 연준이 물가를 굉장히 많이 보고 그중 한 가지 참고 데이터가 PCE와 또 CPI이죠. 소비자 물가지수.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는 9시 30분 공개 예정입니다. JP모건에서는 한 3% 정도만 나와줘도 시장 올라갈 것이다 하는데 컨센서스가 딱 3%거든요. 그러면 또 올라가겠구나 이런 심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3.3% 이상으로 나오면 시장 급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CPI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나스닥 100 지수 재조정의 여파로 인해서 이 3대 지수 가운데 테크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는 나스닥 지수가 가장 부진했는데요. 이 내용 잠시 후에 따로 보겠습니다. 유가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WTI가 2.5%나 간밤 급등했는데요. 미국의 휘발유 재고량 감소 소식으로 인해서 지수의 탄력을 더해받는 모양새였습니다. 에너지와 함께 우리나라 관련돼 있는 섹터, 화학 섹터 등의 오늘 주가 반응이 궁금해지고요. 원전 테마주가 이제 미국에서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티커명이 SMR이죠. 뉴 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이 5% 급등을 했는데 비상장 기업의 덕분입니다. 챗GPT의 아버지 샘 울트먼이 투자를 한 기업으로 알려진 오클로라는 그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사인데 스펙 상장을 준비한다는 소식, 우회 상장 계획이 드러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모양새였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도 52주 신고가 연일 경신하는데요. 전기 발전 사업에 특화된 대기업, 이 종목이 신고가 갈 때마다 체크해드린 우리나라 연관돼 있는 기업들 있죠. 그 부분도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특별 리밸런싱 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비중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 그 비중을 좀 분산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4.5% 이상에 되는 비중 종목들을 합쳤을 때 48% 전체 비중 넘어가면 이걸 좀 줄인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종목 개수로 하면 7개고 구글 A주, C주 합친 거니까 기업명으로 했을 땐 6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입니다. 100개 기업에서 6개 기업이 절반 정도 차지한다. 그러니까 비중 나눠 갖자 이런 내용이고요. 가장 많은 비중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이 애플 비중 변화 이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에 애플 비중이 워낙 독보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애플 그 비중 조절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당연히 비중이 줄어드니 매도 물량이 기계적으로 나왔고요. 당일 주가가 1%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 대신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당일 주가 반응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중이 많이 늘다 보니 주가가 한 3%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계열을 늘려서 1개월 차트로 보시면 거의 영향이 없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비중 조절, 단기 수급에 영향을 줄 내용이지만 결국 긴 그림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건 펀더멘탈, 성장력, 그리고 실적이다. 이런 내용으로 귀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민감주가 주가 반응을 보이면 우리나라는 이들 종목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이 두 가지. 늘 짝꿍처럼 정리를 당잠사에서 해드렸는데요. 이건 어제 화면 그대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주가 반응이 다 좋기는 했었죠.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고 한국의 미국 쪽으로 가는 자동차 수출 확대가 확실히 늘어나는 비중이 늘어나는데 비미국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산 반도체 셀, 태양광 모듈 쪽 급증을 하고 있고 아래에 고압 배전반 더 큰 폭의 급증을 하고 있어서 이런 쪽이 이제 연관이 돼 있다라는 점 이제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변압기 브리핑을 그동안 많이 해드려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 레포트 내용만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 6월에 그때 당잠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압기 사이클 지금 일단 한 절반 반년 정도가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룸이 얼마나 남았을까 참고해줄 볼만한 내용인데 과거에 보면 최소 3년 이상 갔다라는 SK증권의 레포트였고요. 발주부터 납품 생산기간까지 1년이 걸리고 여기서부터 발주율이 늘어나는 게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주가가 올랐다 이런 내용이고요. 과거 사례가 2004년에서 2008년 5년 사이클이 있었고 당시에 이익률이 5% 미만에서 20% 이상으로 4배 급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당시에는 이제 노후 전력망 이슈로 수요가 급증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관세 문제도 해결이 됐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신재생 전력 설비가 따라 붙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 전기차도 급증을 하고 있어서 전력 소비 필요하고 인프라 법안도 플러스 알파로 꼽히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수출 데이터가 앞으로 지켜줘야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양지수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초복이라고 하죠. 우리 시장이 보양식을 잘 먹은 모양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2%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모두 급등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주는 양상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당시에 2% 급등을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동된 흐름들 2%대 어제 상승을 했고요. 환율도 힘을 톡톡히 실어줬습니다. 인민은행에서 위엔화 절상고시를 딱 내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중화권 증시가 같이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의 가치 상승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 환율은 급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모처럼 만에 우리 시장에 유입이 됐던 거고요. 은행권도 좀 진정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사태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 일정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반복되고 있죠. 미국에서 SVB 사태 터졌을 때 정부가 일단 예금자들 다 보호해주겠다. 그 다음 수순이 퍼스트 리퍼블릭이었는데 그때 십시일반으로 메가캡 기업들이 돈 모아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안정이 됐었는데 우리나라도 바로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예금자들 다 보호를 해주겠다였고 이날 추가됐던 건 다른 메가 대형 은행들이 손잡고 그 새마을금고에 6조 원대 합쳐서 유동성을 지원해주겠다는 방침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초단기 유동성 공급 창구입니다. RP 매입 쪽이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해서 보셔야겠고요. 자,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 삼성전자 27일에 세부 항목들 부문별 실적 발표를 하면서 IR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에 시장은 주목을 하게 될 텐데 특히 감산 카드가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가 이건 메모리 반도체의 영향력이고요. HBM 등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은 AI와 맞닿아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일단 HBM 확인하고 가자. AI 외에 순환매 가능성이 나올 그런 전략을 그 메리츠 증권에선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염두해 주시고요. 최근래 며칠 좀 이런 흐름들이 나오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주가 반응을 보였었던 섹터들 원전과 방산, 폴란드 수주 기대감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요. 원전은 특히 정부가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한다는 소식 힘을 받으면서 더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어제 말씀드린 섹터인데 전력 설비 기계 쪽도 어제 흐름이 좋았고 사실은 어제 다 올라서요. 조선 섹터 좋았고 이제 수주 기대감이 있는 쪽에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선 섹터였고 테마는 페라이트 중국 쪽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될 때 주목을 받는 쪽이고요. 스마트 팩토리가 모처럼 만에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가 30년까지 반도체 공장 무인화 추진한다고 하면서 무인화 자동화 시스템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등락육을 특별히 또 기입을 하는 이유는 다음에 이런 비슷한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수급이 붙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월요일에 정리해드린 내용, 월요일에 이제 특히 이번 주는 외교 일정이 많습니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 김에 폴란드까지 이제 순방하는 일정이 윤 대통령의 일정이고 같이 따라가는 경제사절단 규모가 크다라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배터리, 방산, 원전, 건설 등의 우리나라 대기업 수장들이 총출동하는 내용인데요.
외교적인 부분 봤을 때 지금은 나토 정상회의로 인해서 리투아니아에 도착을 해 있는데 이제 딱 접견 지역이죠. 폴란드 순방 일정이 있습니다. 정상회담은 내일 정도에 예상이 돼 있고요. MOU 체결식이 오늘 일정입니다. 어제 미리 주가 반응을 보였었던 게 방산과 원전 테마, 주가 급등이 특히 원전 쪽에 붙는 모습이었고요. 시간외 특징주 추가 상승 쪽은 방산, 재건 일부 종목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때 이제 재건 논의가 이미 나왔죠. 다만 단기 급등에 따라서 투자 주의, 경고 종목, 과열 종목, 지정 예고된 종목들이 일부 시간외 거래에서 되돌림이 있었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이제 목요일에 폴란드 정상회담 개최 일정이 있는데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수주, 특히 방산 쪽입니다. 1차 수주 쪽의 규모가 계약 이행 규모가 17조 원이었죠. 따낸 부분입니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포함해서 한화그룹이 따낸 내용이고요. 품목들 기입을 해봤습니다. 2차는 전체가 한 30조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추산이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계약 체결 소식이 추가적으로 전달되는지 여부는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고민이 되는 게 있죠. 세론뉴스. 국빈 방문 관련해서 엮여있는 테마들도 세론뉴스가 나올까 계속 들여다보셔야겠고요. 어제 2차 전지는 세론뉴스가 작동을 했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내용인데 화요일 일정 중에서 포스코 그룹의 밸류데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 배터리 관련해서 투자 청사진을 발표를 했는데요. 세론뉴스로 작동한 종목이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장대 음봉을 그려가면서 마무리가 됐고 포스코 홀딩스까지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포스코 DX는 개별 수급 이슈가 있어서 따로 보셔야겠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소식에 주가가 27% 폭등했는데요. 과거 사례들 잠시 후에 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엔터 기업들은 일종이 더 남아있어서인지 더 달리는 말 쪽에 흐름이 나왔습니다. JYP 엔터와 특히 그동안 덜 갔었던 SM의 급등세가 주목이 됐는데 일정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엔터 기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 개장 중계하면서 많은 출연자들은 그동안 덜 갔었던 SM을 꼽기도 했는데 오늘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개장 중계하면서 그 부분은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로 짐 싸서 둥지를 다시 트는 이전 상장 사례는 어떻게 되는가? 뱀의 머리에서 용 꼬리가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사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상장 결정 당일에는 평균 1.1%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간별로 수익률이 좀 다른데요. 예비심사 결과 청구 때 살짝 쉬었다가 코스닥 상장 폐지 결의일 때 다시 한번 들썩이는 모습이었고 그 이전 상장일 당일까지 해서 전체 기간 평균 수익률 보면 15%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몇몇 기업에 좀 집중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25%의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168% 폭등한 바로 주인공 셀트리온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당시에 셀트리온도 공매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포스코 DX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잔고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주목을 하는 그 이끄는 키워드 한 가지가 공매도, 상환 이슈이긴 한데 이 관련해서 종목들의 시세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 가지 키워드 공매도라는 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시간외 거래에서 3% 빠졌습니다. 이렇게 묵직한 종목이 3%면 꽤 많이 빠진 건데 왜 이런 걸까요? 교환사채 EB 발행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LG화학이 교환사채를 발행키로 했는데 달러 사채입니다. 20억 달러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조 6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교환 대상이 LG에너지솔루션이거든요. 주식 교환 대상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EB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만기 일정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일정들 기억을 꼭 해보셔야겠고요. 각각 절반씩 10억씩 나눠서 발행 만기가 되는 거고요.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각각 한 25%, 30% 할인을 해서 적용을 해서 발행을 합니다. 이게 주가 오버행으로 지금 LG에너지솔루션 타격을 입은 모습인데 운영자금은 LG화학이 케미칼 의약 사업부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의약 쪽의 투자이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 쪽의 투자입니다. 보시면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 삼성증권 조현열 연구원은 이 오버행으로 인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부담을 어느 정도 받는지는 추후에 더 확인을 해야 한다. 약간 이제 보수적인 스탠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LG화학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 석유화학 업황 자체가 부진한 흐름, 이게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산의 효율화를 이끌 수 있을 만한 교환사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이런 내용까지 더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